드디어 차트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차트상의 이슈와 포인트들을 살펴보면서 이론도 배우고 타점과 전략 뽑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영상 녹화 시점 6월 21일 금요일 오후 5시경이고요. 업로드 예상 시간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오늘 불금이라서 조회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기다리시는 애청자분들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썸네일만 보고 제목만 보고 답만 보고 가시려는 분들은 조용히 지금 뒤로 가게 해주시고요. 내용을 꼼꼼히 안 보고 대충만 스킵하면서 그렇게 보면 아무것도 도움 안 되는 영상이 될 거예요. 오늘 진짜 중요하고 분량도 많아요. 빠르게 갈게요. 비트코인 1시간 봉의 현재 흐름이고요. 지난번에 여기서 숏을 잡고 ABC가 떨어지고 숏청산 무빙이 한번 나올 것이라고 하고 선행파동이 한번 떨어지고 후행파동은 이 각도를 점점 완화시키면서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한 게 지난 영상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대충 이러한 추세로 내려오고 있는데 뭐 하단부에서 롱 잡고 상단에서 숏 잡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거겠지만 이 안에서도 확실하고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영상을 출발을 할게요. 자, 1교시 매매 복귀 겸 시작을 할게요. 다이아고날 패턴이고요. 하락 쐐기형, 다이아고날, 폴링 웨지 뭐 이런 거 다 같은 얘기죠. 지난 영상에 제가 특별히 모멘텀 감소형이라는 다른 용어도 의미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복귀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삼각 수렴이든 채널링이든 다이아고날이든 심지어 이런 박스권이든 일정한 범위를 두고 상승 하락을 반복한다는 것은 전부 다 같은 개념인 겁니다. 결국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어떠한 패턴이 나오고 나서 대중들이 모두 다 그걸 인식할 시점이 되면 과연 먹을 게 있겠는가.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력이고 차트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개미들에게 이런 밑그림을 먼저 주고 나서 1개, 2개, 3개, 4개라는 밑그림을 주고 나서 이 5번째 포인트에서 모두 다 보는 그림대로 돈을 벌게 해줄까요? 20곡이라고 친다면 힌트를 다 받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에서 미리 캐치를 해야지 이런 하락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1시간 봉 차트고요. 보세요. 이 상황에서 누구나 다 줄을 긋습니다. 상단선을 그어보고요. 하단선을 그어보겠죠. 이거 웨지 패턴 나오겠구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시점 되면 웨지 관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상단선을 다시 맞으러 가겠구나 생각을 할 때쯤 되면 하단을 뚫어버립니다. 털리겠죠? 털리고 나면 얘가 상승으로 갑니다. 상단선에 왔으니까 숏을 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위로 뚫습니다. 위에도 털릴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손절 물량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면은 다시 받겠다고 했죠. 텔레그램 브리핑한 거 잠시 볼게요. 제가 이거 올라올 당시에 사실은 상당히 짜증이 났었습니다. 해증을 안 들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애매한 부분에서 올라왔어요. 그래도 짜증만 낸 것이 아니라 위에서 이 포인트 찍어주는 걸 보고 기다리던 타점이 있으니까 미리 웨지 패턴을 예상을 하고 여기가 C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하락은 수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왜 웨지 관점을 냈느냐? 이까지 올라왔다면 이 고점까지 따는 게 정상적인 유동성의 흡수라고 봤지만 이 부분을 훼손을 하지 않고 내려갔죠. 어쨌거나 1, 2, 3, 4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발 빠르게 이쯤에서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두 수 앞을 펼쳐야 3, 4로 가는 것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따르는 그 누군가의 선생님 중에 혹시 이 포인트에서 웨지를 미리 잡아줬던 분이 있으면 그분은 창의적이고 훌륭한 분이니까 잘 따라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D 포인트까지 보고 웨지 얘기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보셨듯이 많이 이런 부분에서 털리게 됩니다. 2교시로 넘어갈게요. 자, 2교시 페어 밸류 갭입니다. FVG죠.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직도 FVG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초편이고 다음에 심화도 알려드릴게요. ICT 컨셉 이론은 FVG, 오더블럭, 유동성 활용 이 세 가지만 알면은 절반 이상 알게 되신 겁니다. 차트로 갈게요. ICT 이론에서는 이렇게 캔들의 구조를 뜯어서 봅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는 게 보통의 캔들의 패턴인데 보시면은 특수하게 내려오는 와중에 이런 지지를 확인하는 역할, 저항을 확인하는 역할, 이 두 가지의 공간이 갭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하고 빠르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중간에 매수가 없이 강한 힘으로 내려오면서 이러한 갭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고 보통은 이렇게 갭이 발생한 구간에 이런 식으로 범위를 설정을 해놓습니다. FVG라고 적어놓으면 되겠죠. 이런 갭은 추후에 테스트를 하러 올라오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 FVG에서 주로 보여주는 반응 4가지는 갭의 입구에서 저항을 받고 빠진다. 두 번째, 갭의 끝까지 다 찾아먹고
그러니까 이 중간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쉽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숏을 매집하려는 세력의 의도가 있다면 끝까지 차올려서 쉽게 올라오니까 여기서 매집을 하고 다시 내린다는 개념이 되겠죠. 이게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갭의 크기가 넓을 때만 염두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갭을 뚫고 지지를 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만큼 상승세가 강하다는 얘기겠죠. 자, 마지막은 뚫었다가 지지를 받는 척을 하고 힙수를 주고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있죠. 아니 뭐든 다 된다는 거잖아.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게 맞아요. 자, 갭이 있다고 해서 저항이 나올 것이다, 뚫을 것이다, 매집하고 내려올 것이다, 트랩을 주고 내려올 것이다, 미리 판단하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1, 2, 3, 4 경우의 수 중에서 내가 이거 말고 다른 근거가 있다면 확률 높은 시나리오와 가설과 전략은 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FBG만 가지고 결국 단독으로는 도움이 되는 거 없잖아. 아니요, 딱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사례가 좋은데요. 뚫고 올라갔다가 회귀를 할 때는 이 부분은 숏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손절을 여기다가 잡으면 돼요. 실제로 이 당시 때 차트 구조를 한번 작은 봉으로 보겠습니다. 15분 봉상으로 이 FBG를 뚫고 내려와서 지지를 받는 척을 하다가 통과해서 하단을 다시 이탈하게 되면 급격한 매도세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트랩의 특징이겠죠. 자, 추가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웨지 상단을 돌파했던 그림도 나왔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롱탄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다시 회귀할 때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손절 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데서 오히려 폭락이 안 나오고 지지를 하고 올라간다면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매도세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까지만 얘기해서 아, 그랬구나라고 하면은 중요한 단서 하나를 또 놓치시는 겁니다. 이 트랩을 컨펌시켰던 대략 이 영역대는 65.8에서 66K가 되겠죠. 이 구간은 세력의 매도세에 힘이 들어간 중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교시를 마칠게요. 3교시입니다. 미체결 약정이고요. 미체결 약정은 지금 저처럼 화면상에 티커로 띄우기에는 최근에 이게 티커 추가가 안 돼서 여러분들은 지표로 추가해서 보셔야 됩니다. OI를. 요거는 카톡방 오시면은 설명드릴게요. 제가 보고 있는 미체결 약정 차트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서 참고로 해서 보고 있고요. 이 미체결 약정은 롱과 숏의 방향성을 진단하는 판단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거를 많이 보는 편인 이유는 시나리오를 짜는데 영감을 얻기 위해서 활용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일정 수치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도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일정 수치가 넘어서 올라오게 되면은 판을 뒤집는 역배의 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선이 여기 까만색 줄이 있고요. 최근에 가장 미체결 약정이 높았던 이 시점이 6월 7일 9시입니다. 차트로 돌아가 볼게요. 6월 7일 9시 이때죠. 캔들에서도 근래 가격의 최고점이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숏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때의 대중 심리를 한번 보자는 거죠. 차트가 2까지 왔을 때 추세상으로 고점을, 앞에 고점들을 뚫고 가는 게 정배였을까요? 하락하는 게 정배였을까요? 당연히 올라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이때 숏을 잡은 이유는 이렇게 미체결 약정을 높이 쌓아두고 고점을 뚫고 가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역배가 나올 거라는 예상이었죠. 물론 이런 채널의 근거도 있었지만요. 어쨌거나 이렇게 최고점에 있던 미체결 약정의 수치가 이제 다 떨어져서 바닥권에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시기가 될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3교시를 마칠게요. 자, 4교시입니다. 아이디어 분석 종합입니다. 이름을 뭐라 붙여야 할지 모르겠는데 단순히 여러분들께서 차트상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차트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상황인데 너무 많아서 각자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주봉 21선에 비트코인 차트가 처음 맞았습니다. 주봉 21선이라면 웬만하면 반등이 나오는 게 맞는 라인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주봉 회귀 추세,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이 파란색과 빨간색 회귀 추세에서 몇 번 언급을 드렸었죠. 이 쿼터 라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반의 절반 라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현재 아직 닿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일봉으로 바꾸게 되면 일봉상으로는 현재 쿼터 라인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때 하락 때 알트가 미리 패닉을 가버렸습니다. 저는 이때 64.6K에서 알트 매수를 1차로 했고요. 알트가 먼저 패닉을 하고 비트가 저점을 추가로
낮추더라도 알트 패닉했던 그 저점을 되돌림으로 깨지 못하고 상승하는 사례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때 미리 들어갔습니다. 알트를. 가격 보시면 비트는 바닥에서 기고 있는데 터보는 이때 64.6K에 샀던 게 터보는 1000%가 넘어버렸죠. 청산가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캔들 패턴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연속 운봉이긴 하지만 포인트는 있습니다. 증가하던 하락폭을 감소시키고 있고 어제 긴 윗꼬리가 나왔죠. 하락 패턴에서 아랫꼬리를 길게 주면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패턴을 더 부정적으로 보고 마지막에 윗꼬리를 남기는 이런 캔들 패턴들이 전환점으로 보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숏 커버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락의 끝자락이 머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교시를 마칠게요. 자, 점심시간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번 영상에도 영상 하나에 구독자가 300명 가량 늘었고 카톡방에도 또 풀방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헌터단 분들 개아오 대회 어제 마무리됐는데 헌터단이 1페이지에 4명 정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다들 축하드리고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5교시 주요 타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5교시에서 저의 관점은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렸다가 오를 수도 있고 이거 사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워딩이라서 그냥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게 관점이 없다 모르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관점이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냐 할 수 있습니다. 5교시 6교시 대응 시간에 보완이 분명히 됩니다. 대신 잘 들으셔야 되고 잘 기록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올라올 때 발생한 FVG 갭입니다. 2교시 때 배웠죠. 자, 그럼 이 FVG가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입구에서 지지받고 올라갈지 끝까지 다 찾아먹고 올라갈지 얘를 뚫고 휩소를 주고 회귀해서 올라갈지 이건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저는 이걸 깨고 내려간다는 관점은 없습니다. 배제를 했어요. 일단 타점은 있으니까요. 1, 2, 3, 4교시 배운 것을 활용해서 타점의 근거를 잡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볼게요. 우선 다이아고널의 변칙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상단 추세선을 그렸던 부분을 이제는 유효기간이 다 지났다고 보고 폐기를 하고요. 새로운 가능성으로 A, B, C를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D포인트로 예상되는 63.5에서 63.8이 오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롱을 받을 거고요. 현재는 제가 여기서 숏을 다 익절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새로 숏 포지션 4개를 진입을 했고 여기서 롱 포지션 6개를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 하단에 온다면 최소한의 반등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부터 기다렸던 63K 현재는 가격이 조금 변화해서 63.1에서 60.7로 타점이 조금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웨지의 하단을 돌파하는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제가 지금부터 롱에 미리부터 물려있는 이유는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4포인트가 나오고 나면 이 부분에서 하단을 추가적으로 안 주고 그냥 올라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물려가면서 여기서 추가하고 여기서 조금 덜고 내려가면 본절을 치더라도 다시 잡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제가 보고 있는 최종 바닥의 범위는 62.7에서 63.1이지만 웨지가 정상적으로 끝까지 나온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순환매를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곧 주말인데 주말간에는 횡보를 하면서 D포인트 기준점은 65K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은 물량을 여기서 약간 던다는 얘기예요. 이 올라갈 때 1시간 봉에서 발생한 FVG가 반감기 캔들이 생성됐던 4월 20일에 그 일봉 레인지와도 공통점이 있다는 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6교시 매매 전략입니다. 제 얘기가 너무 복잡해서 힘드시죠? 사실 간단해요. 여기서 일부 여기서 일부 물량만 비중에 부담이 없다면 분할 매수를 하시고 제가 윗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 구간입니다. 65.8K에서 66K 상단으로 다시 캔들이 올라오면 그때 롱을 잡아도 사실 늦진 않다는 판단이에요. 저는 상승장을 보고 있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갭을 끝까지 다 찾아먹고 올라올지 어떨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끝까지 채우고 나서 회귀를 하는 이런 포인트들은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가 될 거예요. 65K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순서적으로 여기를 찍고 올라왔을 땐 중요한 게 아닌데 한 번 더 깨고 올라올 때는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싶지만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잘 이해하신다면 전략을 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포지션을 아예 공개를 할게요. 쇼평단이 66.1K죠. 그리고 롱은 지금 물려 있습니다. 뻥이 아니라 저는 미리부터 카톡방에 물려가면서 잡을 거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청산가겠죠. 저는 58.6K를 가면 청산을 당할 겁니다. 당하면 돼요. 논리로 오시면 돼요. 틀렸으면 욕을 먹어야죠. 자, 저의 목표는 결국 4가지입니다. 최고의 저점을
잡을 생각 없어요. 제 목표는 첫 번째 물량이 만족스러울 것, 두 번째 청산을 당하지 않을 것, 세 번째 관점이 맞을 것, 네 번째 상승 관점을 맞아놓고 롱을 안 들고 있는 불상사가 없을 것. 이렇게 매매 전략을 짜는 데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롱을 물려있는 와중에 바로 올라가면 그냥 수익이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없어서 좋겠죠. 그리고 내렸다가 올라가면 롱 잡고 롱 좀 덜고 하면서 평단 낮추고 다시 내려갔을 때 롱을 다시 잡고 그때서 올라온다면 물량을 더 채울 수 있어서 좋고 평단이 약간이라도 더 좋아져서 좋고 의심인지 없이 개운해져서 좋겠죠. 제가 틀리는 것은 이까지 올라와 놓고 그냥 빠지는 것, 여기를 지지하지 않고 그냥 떨어지는 것, 이런 분석 실패에 따른 손해는 제가 감수해야 되는 거고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욕을 먹어도 쌉니다. 이 빌드업에 들어갈 제 원금이 얼마냐? 1,500불입니다.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죠? 빌드업에 시작한 증거금 1,500불을 다 날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교환 가치고 의미 있는 반대 상황과 손익비가 있으니 제가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따라탈 포인트는 아니실 거고요. 여러분들도 빌드업을 이런 데서 잘 하셔가지고 돌파를 할 때 약간 추매를 하는 형식이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목표와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매 전략 짤 수 있는 형제님들 되시길 바라겠고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이 각본 없는 드라마 빌드업의 결론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시황을 접하는 방법은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강요는 아니고요. 우준아, 네가 개가 돼, 내 개가 돼.